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 피해자 가족 협의회 분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피해에 대하여 보상 확대를 촉구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정부가 강권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구입하고 접종을 강권했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870명이 넘게 돌아가셨습니다. 심근염, 길랑발해 증후군, 뇌졸중과 같이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한 사람은 10,000명이 넘습니다. 어느 분은 함께 자란 동생을, 어느 분은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누군가는 생때 같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에 대하여 인과성을 인정한 것은 단 2건뿐입니다.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단 5명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 피해 보상 심사 완료자의 0.4%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의 모습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 안심하고 접종에 임해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부가 피해 보상의 미온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뿐인 공수표를 남발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 말 레임덕으로 정부 기관들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을 처음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백신 역시 충분한 개발 기간 없이 1년 만에 개발한 것입니다. 통상의 백신 개발과 검증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사용하는 백신의 정확한 성능과 효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하여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니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백신과는 무관하다는 증거가 없으니 백신 전문가도 아닌 피해자인 국민을 위해 먼저 보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정부는 증명할 수도 없는 인과성 뒤에 숨어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피해자의 아픔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 백신 피해 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조속히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백신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부가 백신과 관계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른 동료 의원님들 역시 백신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법안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예방 접종이 76%를 넘었고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지금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의 일상 역시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 김두경 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렵게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님께
코백회를 대표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행복했던 가정의 부모, 형제, 자식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자식을 바라보며 억울함과 비통함에 억누를 수 없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아들, 딸들은 정부를 믿고 정부가 추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누구보다 먼저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백신 접종 이상 증세 발현부터 환자의 간병과 병원에서 보건소로, 보건소에서 지자체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에 뛰어다니며 백신 접종 후 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백신보다는 다른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아예 없다는 5번의 통보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질병관리청이 정부를 등에 업고 국민을 기만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라고 지시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질병청장에게 백신 피해자들이 묻고 싶습니다. 질병청장 개인의 사명감이냐고. 멀쩡했던 부모, 형제와 아들, 딸을 잃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란 말입니까? 11월 8일 질병청 집계 이상 반응 접수는 36만 6,148건, 중증 1,840건, 사망자는 1,217건입니다. 과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피해자가 인과성 있으므로 단 2분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보상 관련 예산마저 삭감했단 말입니까? 그럼 여기에 이렇게 억울한 호소를 하기 위해 나와 계신 분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가족을 잃은 희생자의 눈물에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에 동참한 희생자 가족은 생계마저 포기한 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아무에게도 이 울분을 가슴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백신 부작용 사례로 인정돼야 된다는 코백회의 입장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의 전부 희생자 유가족분들입니다. 김갑수님은 48년생이시고 1차 접종 후 심한 가슴 통증과 다리 저림, 혈변, 복통으로 죽다가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2차 접종 후 8월 30일 종합병원에 치료받으시다 결국 10월 20일 15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자식이 어머님을 살려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붙잡은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박시연 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백신 접종 우선 접종 대상자였습니다. 8월 4일 10시 2차 화이자 접종 후 저녁 9시 구토와 설사 그리고 극심한 두통으로 쓰러졌고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새벽 5시 50분 사망하셨습니다. 부검서를 3개월 기다려야 했고 부검서의 사인은 비위생성 뇌출혈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심장 쪽에서 문제가 생겼고 심장세포 괴사로 아래쪽부터 올라가 뇌출혈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36세의 젊은 엄마는 이제 막 17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비통함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3개월이 지나 20개월 된 딸은 지금도 엄마가 어디 갔냐고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나서 바라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딸에게
엄마를 빼앗아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딸에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정부가 답해 주십시오. 행복했던 가정을 깨뜨려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정부를 울분을 참지 못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노영은 씨는 24세 9월 8일 모더나 1차 접종 후 어깨 통증과 가슴 통증, 생리불순으로 이틀 뒤 119로 호송돼 대학병원으로 찾아갔으나 119 응급환자 치료가 늦는다고 하여 일반 병실로 옮겨 입원해 치료하던 중 심정지로 119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여서 9월 14일 새벽 3시 35분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24살 된 24세인 딸의 손을 놓아야 하는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더 이상 잃을 게 무엇이 있냐고. 아빠보다 먼저 간 불효자식이지만 딸에게 정부의 사과를 받아줘야 본인도 눈을 감을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이진성 씨는 53세의 건강한 가장이셨습니다. 8월 26일 16시 화이자 1차 접종 후 가슴 통증과 왼쪽 등에 뻐근함을 호소하셨습니다. 8월 30일 인근병원으로 검진을 받으셨고 이상이 없다는 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계속하셨고 9월 7일 밤 통증은 심해졌고 9월 8일 병원으로 갔으나 응급실 대기 중 꼬꾸러져 심정지로 2시간 20분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 환자에게 취한 건 심폐소생술밖에 없는데 아빠의 코와 입에서 피가 흘러내린 것을 본 것이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의 죽음의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갑작스런 심정지 사망 원인의 진상을 규명 요구한다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란 말입니까? 도대체 저에게 국가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야 하는지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총칼을 들고 싸움터에 나가야 애국자입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정부를 믿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가장 먼저 백신 접종했던 순수한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야말로 애국자 아닙니까? 코백회는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오늘까지 멀쩡했던 부모, 형제, 아들, 딸이 백신 맞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무슨 인과관계를 따지며 울분에 차 있는 사망자 가족의 목숨값이라며 단돈 10,000원을 청구하라는 정부에 이것이 정말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백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째, 정부는 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국제법, 제약법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같이 억울한 희생이 정부의 외면을 받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지자체의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돌아다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길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치료다운 치료도 받을 수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콜센터가 이루어져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셋째, 지자체별 이상반응 전담병원을 선정해 주십시오. 백신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치료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상반응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학식 있고 유능한 전문가로 백신 접종 피해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피해배상 심의에 피해자 및 가족을 입혀 주십시오. 가족을 입회시켜 주십시오. 명백한 근거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질병청의 심의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회의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 투명하고 명확한 심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백신의 안정성 검토와 피해보상 전문위의 의원 공개, 그리고 이미 심의한 백신 부작용 심의 경과의 진상을 규명을 촉구합니다. 고인의 사망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심의했는지 명단을 공개하고 이미 진행된 심의 내용의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사망자에게 4-1은 3번 인과성 있는 경우로 인정해 주십시오. 희생자는 가족을 잃은 것도 분통하고 억울한데 4-1을 적용해 치료비 지원 사업에 포함되었다는 말을 하며 10,000원을 또 한 분에게는 7,400원을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임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지 말고 3번으로 인과성 있음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7번째, 백신 접종한 피해자에게 패스를 적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백신을 맞고 극심한 통증과 현재에도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를 적용하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아무런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2차 접종을 하라 한다면 이들은 또 사지로 몰리게 됩니다. 적어도 백신 접종한 후 이상반응 신고자에게 이 패스를 적용해 2차 가해를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저희 코베키에서는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백신 피해자, 희생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잘못된 점들에 대해 책임자에게 대한 문책을 촉구하며 피해자나 희생자의 명예와 희생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백신을 맞고 국민이 죽어나가는데도 사지가 마비되었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순수하게 백신 접종한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접종에 따라 발생한 피해 보상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님에게 코베케의 임원과 면담을 요청합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우리 코베케 회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직접 나와 소통하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와 질병청의 정부의 당국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과연 이 나라에 대통령이 계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지금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일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지방에서 백신을 대한 부작용으로 억울해서 잠 못 자고 분통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